경매를 2024년 4월에 넣었고요. 쭉 오르니까 이 X진이 아닌 라는 사람이 2024년 2월에 2달 전에 임차인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1명, 2명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판례 나왔다 그랬죠. 둘 다 임차인이면 둘 다 인수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노리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행할 때 현장에 가셨던 물건이고요. 감정가 9,400만 원에 낙찰가 3,300만 원인데 입찰자가 1명이에요. 1명이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야. 제가 이 저번 주에 임장 갔던 물건을 얘기해서 했던 얘기가 하자가 있거나 강력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런 거예요. 하자가 아무도 없는데 1명이 들어올 리가 없어. 저는 그때 사실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왜 혼자 들어왔는지? 이거 시세 얼마나 가요? 보세요. 이거 현혹되면 안 돼요. 9,400이잖아. 그럼 시세보다 2,000 차이 나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거 현혹돼 갖고 이렇게 샀냐? 이건 아니잖아. 이거 현혹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주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천만 원만 쳐도 반값 이하죠. 반값 이하에 사서 임대 나갔나요? 얼마에 나갔어요? 400에 40. 이거 대출 받았어요? 대출 안 받고? 그럼 뭐야? 3천, 4천 투자해도 10%가 넘잖아. 그런 식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빌라를 사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 시세는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근데 1명이 입찰했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반값에 샀어요 이러고 강의를 끝내면 뒤에 가서 에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거잖아. 이건 물어줬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1,000만 원이면 4천에 산 거고 5천만 원이면 8천에 산 거잖아요. 보니까 얼마가 있어? 7천이 있는 겁니다. 그럼 7천을 다 물어줬다고 생각하면 얼마다? 1억에 산 건데 확정이 있네요. 확정이 있다면 낙찰금에서 배당받아가죠. 그럼 3,300 안 하고 3,000이라고 할게요. 3,000 배당받아가면 우리가 4,000 물어줘야 되죠. 그럼 7,000에 산 거죠. 그럼 7,500만 원짜리 7,000에 사면 훌륭한 낙찰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명이 들어왔네. 이게 어디까지야? 1명밖에 안 들어왔던 이유란 얘기예요. 근데 탐문이나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2022년 1월 27일자로 매각 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버렸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입 있고 확정 있고 배당 있는데 이사 갔다고 배당을 안 해주나? 또는 인수할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겁니다. 전입 있고 확정 있고 배당이 있었는데 과거형이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 근데 이 날짜로 따지니까 선순위 임차인이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가 물어줘야 돼. 여기서 이제 걸리니까 사람들이 대충 보다가 에이 닫기. 근데 사실 운도 좀 좋았어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상담이 왔다면 이거 입찰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사를 나가면 이 권리가 사라지냐? 안 사라져요. 그러나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나갔다면 안 사라져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나갔다면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이 며칠이냐면 2023년이에요. 몇 월 며칠도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간 건 언제야? 2022년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거는 과거에 이랬고 지금은 권리가 사라진 권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파악하고 입찰을 했는데 단독 입찰이라 좀 놀라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2023년 11월에 나갔다. 그리고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실수, 하자가 터진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도 몰라? 이 사람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법원 계장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도명령을 안 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인도명령 받아서 한 거죠. 인도명령 안 때려주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단톡에다가 이거에 대한 판례를 오늘 보내드릴게요.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판례로 해결을 하세요. 됐죠? 오늘 기억할 거 세 번째 주제 뭐였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저 임차인 A는 1순위 A, 2순위 근저당. 제가 지금부터 심각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제가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사기를 한번 쳐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A, B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전부를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뭐 오늘은 계산하기 편하게 1억이라고 할게요. 2억짜리 집에 아파트에 1억에 들어와 있으면 전부를 다 받을 수밖에 없잖아. 뭐 낙찰돼도 1억 5천 이하로는 안 될 테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확정과 배당도 다 받아놨어요. 그럼 이제 왕이야. 왕인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분양받아놓은 아파트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간 건 아니고요. 이사를 가고 싶어 죽겠어. 근데 들어보니까 가면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받는 데는 완벽한데, 여러분들 실제로 선순위 임차인인데 저한테 임대를 얻으셨는데 내가 망했어. 망해갖고 연락도 안 돼. 근데 이사를 가려니까 보증금 빼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돈적으로는 안전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일단 날짜적으로 계획이 안 잡히잖아. 그럼 내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건 뭐야? 경매 넣어야 되죠? 또는 누가 경매 넣어주길 바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낙찰이 되고 그걸 배당받아야 돈이 완벽하게 보존이 되는 거죠. 근데 경매 넣으면 1년 걸린다며 최소. 그러니까 이 시간적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만들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원래 임차인은 세입자, 임차인 이렇게 말하지 임차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죠. 임차인의 3대 요건 뭡니까? 계약서, 점유, 전입이지 등기는 없잖아. 이거 안 해도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건에만 맞춘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뭐가 있어? 이 내 몸이 자유롭지 않은, 이사를 못 가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건 뭐냐? 내가 돈은 못 받아도 이사는 가야겠어. 그래서 나 이사 갈래. 법이 뭐가 만들어졌다고? 임차권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며.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무슨 권,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무슨 권은 반드시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차권만은 임대인의 동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스스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이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 특징은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치는 건 뭐예요? 접수 날짜를 따지죠. 내가 옛날에 돈을 빌려줬는데 10년 전에 근저당은 오늘 했어. 그럼 10년 전 권리예요? 오늘 권리예요? 오늘이란 말이야. 대한민국은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를 따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후순위죠. 임차권만은 뭘 따져? 원인 날짜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있는 권리를 이때 신고한 거잖아. 접수한 거잖아. 이때로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은 몇 순위야? 1순위죠. 자, 두 가지 특징. 임차인 스스로 할 수 있다. 접수 날짜가 아닌 원인 날짜를 따진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특징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했다는 건 이사 갔다는 얘기잖아. 이사 갔다는 얘기는 전이 뺐다는 얘기죠. 임차권 그러면은 다시 등기를 펴서 접수가 아니라 옆에 있는 원인 날짜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인 날짜를 아주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전입 며칠, 확정 며칠 이렇게 상세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임차권을 하고 나갔다면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받고 낙찰자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대놓고 사기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볼게요. 2억짜리 아파트에 임차인이 들어온답니다. A. 자, 잘 살고 있는데 나가겠대. 그래서 나 1억이 없는데? 1억이 없어요. 네 알아서 해. 그러니까 난 아는 게 있지. 나는 몸은 자유로울 수 있어. 이렇게 해놓고 보다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A 안전해요, 불안해요? 안전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이 비어있죠.
이사 갔으니까 제가 아유 모르겠다. 딴 사람이에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경매를 넣어버렸어요. 자, 우리 입찰자입니다. 권리 분석을 딱 하려고 보니까 근저당권 위에 권리가 2개가 있죠. 그럼 얘는 임차권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물어줘야 될 것 같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순위 임차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얘도 물어줘야 되고 얘도 물어줘야 되고, 즉 선순위 임차인이 둘이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임차권 등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임차권 등기에 따른 판례도 몇 개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판례를 하나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물어주면 이거 낙찰 얼마에 돼요? 안 되죠? 낙찰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러면 처음에 A는 난 완전 안전하다고 들어온 사람 아니야. 근데 이런 거지 같은 것 때문에 나 완전 망했잖아. 이게 없었다면 그냥 그 깔고 앉아서라도 1억 받아 나갈 사람이었는데 괜히 나라에서 이거 만들어줘갖고 나갔다가 완전 망한 거 아닙니까? 자,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판례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지. 이거는 법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법은 뭐야? 채권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게 경매잖아요. 특히 임대차보호법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뭐 일물 일권주의라고 있어요. 한 물건의 소유자가 2명이 될 수가 없죠. 지분 빼고. 그런 것처럼 한 물건에는 하나만 있어야지 임차인이. 뭐 다가구 이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놓으면 이건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과하게 해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경매 강사인데요.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빼드리는데 나가셔도 안전하니까 나가세요. 그리고 그게 의심스러우면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다 물어보세요. 안전한지. 누구한테 물어봐도 불안하다 그래요? 안전하죠. 나갔어요. 임차권 하고. 야, 친구야. 들어와라 너. 제가 대놓고 사기친다 그랬죠? 친구야 들어와. 2억이라고 신고하고. 근데 왜 제가 대놓고 사기친다는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을 물어주라고 최근에 판결이 났어요.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1년 전만 해도 제가 우리 친척한테 돈 못 빼준다 그래서 1년 전에 경기 안 좋았잖아. 집값 떨어지고. 형님 거기 임차권이라고 한 50만 원만 주면 그 법무에서 해주거든요. 그거 하고 나가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내가 얘기해줬던 사람이야. 근데 판결이 둘 다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이 지금 최근에 났단 말이에요. 그 판결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다? 이제 모르겠어. 이런 게 내가 보기엔 좀 있을 것 같아. 판을 친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짜고 치는 모습도 이게 나올 것 같아. 저는 경매하는 입장에서 이 판결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둘 다 물어줘야 된다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판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어때? 굉장히 용기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경매를 2024년 4월에 넣었고요. 쭉 오르니까 이 X인이 아닌 라는 사람이 2024년 2월에 2달 전에 임차인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한 명, 2명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판례 나왔다 그랬죠? 둘 다 임차인이면 둘 다 인수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노리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지금 판례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도 채 안 됐나?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뭐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가 저의 대중적인 강의였다면 우리만의 강의를 하자면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판례가 둘 다 인수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지만 많은 경매인들이 소수의 경매인들이 이거 판례 뒤집을 겁니다. 반드시. 그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서 한번 도전을 해서 싸게 사는 것과 그 결과를 한번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